박진영 평론가께서 선거율이 높아질 것이다. 각 진영별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유권자들도 자신들의 의지, 뭐랄까요, 이게 반응이란 걸 보이기 마련일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지는 있겠죠.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 대법원의 의지, 뭐 지금 검찰의 의지, 뭐 국민의힘의 의지, 한덕수, 뭐 이 사람들의 의지가 있을 텐데, 저는 너무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걸 투표를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들도 결집을 할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저들이 그렇게 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투표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언론들 비판할 때 기계적 중립 얘기를 많이 하고, 저기의 목소리 하나, 여기의 목소리 하나, 뭐 이렇게 등치해서 마치 표현을 하고, 그 세력이 그래서 비슷한 것처럼 인지가 되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의 어떤 지지율 취지를 봐도 그렇고, 추세를 봐도 그렇고, 오늘도 여론조사가 뭐 MBS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지금 42% 정도 되고, 한덕수 13, 그리고 뭐 한동훈, 김문수 순으로 뭐 8, 6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오늘 그 여론조사 내용은. 그렇다면 선거 결과도 항상 그랬었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 대법원 판단이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쭉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이걸로 인해서 대선에서 이기는 선거를 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선 자체가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준비했던 경제 회생이라든가 수많은 민생 공약들이 의미 없는 선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결국 마이너스 아닌가요? 아니 국가적 손실이죠.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적 손실인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이 저 법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경제가 회생되고 민생이 좋아지고 국민이 행복해지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기득권이 지켜지는 것,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나는 정말 싫어라는 나의 혐오적 취향이 어떻게든 간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거에만 지금 몰두하는 그런 이 하나의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군요. 그 뭐 있는 그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뭐 사법부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혹시 그 공식 반응이나 대응이 나오면 저희 제작진들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좀 해석해 보자면, 이번 선거판의 어떤 그 아젠다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선이 오히려 이게 명확하게 그어져 버리는, 완전히 명확하게 그어졌기 때문에 중도층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대단히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라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지적 수준도 여타 나라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면 왜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벌금형이 아니면. 근데 지금 말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 이때 그 종상형 하고 이러는데 국토교통부가 막 이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옮긴다라 그래가지고 나 압박받았다, 나 협박이라고 느꼈다. 나 김문기 처장 하급 직원이고, 나 그때 시장이고, 우리 직속의 직원도 아니고 산하 기관의 직원이라서 나 인식에 잘 없었다. 이걸로 대통령이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인망식으로 모든 검사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수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올가매려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이 자초한 거고, 이미 상수가 됐고 정치에서 반영될 대로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변수가 안 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큰 파장이 과연 있을 것인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6월 3일 전에 그 고등법원으로 가가지고 다시 빨리 해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또 재상고하면 되니까요. 유죄가 음.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바람을 하지 말고 후보나 제대로 잘 세우십시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계속해서 그 판단을 이미 하신 분들은 그 판단을 다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죠. 버린 거잖아요. 네, 꼭 투표장에 나가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언론들 보니까 벌써 분석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 84조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이제 부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분석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주요 이슈가 되어서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84조를 이야기하는 건요. 그래도 네. 지금의 이제 총력전에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하. 것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기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죠, 사실은. 네. 실제로 민주당이 두 가지 프레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민주 선진국으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건데 그럼 민주 선진국으로 복귀하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은 내란 종식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반 이재명인 거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선거를 뽑는데 좋은 구도냐라는 아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라고 하는 거기에 지식인이고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이따위 짓거리를 해가지고 정치에 개입해서 이런 판을 스스로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뭐 댓글창 그리고 동시 접속도 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그러시군요. 계십니다. 그리고 예. 댓글도 굉장히 활발히 올려주고 계신데 많은 내용 중에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사법 카르텔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네,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체감이 네. 되는 느낌이. 확실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정체성을.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치 안 보는 건가요? 이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조이대라는 그냥 개인 자연인 조이대가 아니잖아요. 대법관 조이대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정치인 조이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우 극우 조의된 겁니다. 아니 그리고 조이대를 제외하고도 9명의 판사들이 더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더 예. 있다는 거잖아요. 전혀 굴하지 않고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거잖아요. 절차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네. 않고 사실상 그- 한 번만에 결론을 내고. 제가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대법관이라든가 헌재 재판관들은 진보나 보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흐리멍텅한 사람들, 김명수 같은 사람만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누구 개인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이 또렷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무슨 판결을 해도 의심받을 수 우리가 있다는 거죠. 합의제 기관에 대한 예. 인식이 다원주의적인 사람들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 많이 예.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야. 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배제해가지고 음. 시스템과 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 합의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예. 숫자적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위에 처하니까 뭐든지 해도 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국회잖아요. 아하. 국회가 이렇게 하면 되지. 사법까지 이렇게 하면은 사법과 그러니까요. 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치라 그럴까요? 그렇죠. 사회 어. 대한민국은 지도층이라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봐야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일말의 기대는 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란 이후에 지금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미국은 저러고 있고 경제 위기에 총체적인 난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나라는 결국 이 대선이라는 열린 판에서 결국 또 서로 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미래를 그럴 계획하고 뻔했습니다. 판을 짜지 못하고 네. 또 이 얘기만 권성동 좀 아까 발표했듯이 네네. 그런 얘기만 하다 끝나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이거 저는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감정은 사실은 서글픔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법부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게. 뭐 사법부의 좌지우지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 돈을 받고 나라가 인정해주는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엘리트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런 판단이라는 게 뭐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 있잖아.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공중도덕을 배우는 것도 길거리 휴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죠. 다 두루두루 우리가 좋은 거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해가 걸리는 순간 그런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어릴 때 한번 꿈이 판사 이런 거 한번 꿈꿔보잖아요. 정의롭고 예. 그다음에 균형감 있게 판결하겠다. 사회적 약자들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악인을 처벌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한번 판사가 되어봐야지 이런 꿈을 꾸기도 하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는 기득권 지키기에 바쁘고 그다음에 이른바 이재명과 민주당 같은 저런 집단들이 정권을 잡는 건 난 도저히 봐줄 수 없어 네. 라는 극단적 혐오에 의해 가지고 자기 소신을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한국 사회의 과연 엘리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도 했지만은 과연 사법부가 필요한가라는 생각.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 이건 혁명이 없어서 그렇다. 한국 사회 뭐 4.19 혁명도 있고 6월 항쟁도 혁명이고 뭐 촛불 혁명도 혁명이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단죄하는 혁명. 그런 게 없었죠.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의 목을 치던 혁명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득권들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숨지고 있다가 다시금 내 기득권을 부활시킬 수 있어.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민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그런 생각이 면에서 들어요, 진짜. 가장 강렬한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 뭐 이런 것처럼 우리도 4.19를 겪고 네. 6월 항쟁을 겪고 하면서 뭐 한 명씩은 날렸어요. 전두환 사형 시켰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럼 과연 윤석열이 저 짓을 했을까? 이번에 사용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두 분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주로 이제 어떤 캐릭터 한 명 정해놓고 그 사람 날리는 걸로 그렇죠. 정리가 됐던 것 네, 같다는 항상. 거예요. 예. 근데 그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집단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 그러니까요. 정말 완전히 뼈를 굉장히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네. 있고 그들끼리는 제법 끈끈하구나. 그게 오늘 완전히 체현이 정말 되는 느낌이 공고한 있어요. 카르텔. 이게 이었던 만만치 거죠. 않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그냥 세 분 다 그냥 오늘 이 상황을 겪으셨고 그래도 저희 한겨레 TV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뭐 네.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는 거니까 하고 싶은 말씀 그냥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요 시간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미 변호사. 네,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데 제가 이런 국면을 겪으면서 사필 규정이 되게 그냥 흔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정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반드시 정의대로 그리고 순리대로 귀결될 겁니다. 이 국면 또한. 예. 네. 박사님. 저는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했을 때 정의로워서 승리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길 때까지 싸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는 오늘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이 대세에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박진혁 변호사. 저는 뭐 상식과 최소한의 양심을 지닌 판사들이 몇 명이라도 더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1부 함께했던 우리 박진영, 정미정, 장미 변호사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오늘 2부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사실은 뭐 준비되어 있는 얘기는 많았습니다. 그 관저 관련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계셨던 의원이기 때문에 뭐 경호처 얘기라든지 관저에 뭐 수돗물 200톤 넘게 썼던 문제라든지 얘기할 것도 많고 현안들도 많은데 오늘은 윤건영 의원 나오시면 조금 전에 있었던 대법원 선고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